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에서 선거법과 투표권 등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법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공화당은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사건을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절반이 넘는 중산층이 은퇴 연령을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인종과 계급을 뛰어넘어 행복과 성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상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카고대 부설 여론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미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 관련 인식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하냐라는 질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한때는 유효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응답은 49%에 달했고 한 번도 유효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은 17%였습니다. 12년 전인 지난 2012년 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미국인은 보통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집을 갖고 가족을 꾸리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 응답자의 89%는 자신의 미래에 있어 집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주택 소유가 쉽거나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재정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96%, 편안한 은퇴 생활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95%였지만 달성하기 쉽다는 응답은 각각 9%와 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주요 측면이 과거 세대와는 달리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난 10년간 민간 연금이 지속해서 감소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주택 소유 비용은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에서 선거법과 투표권 등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법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공화당은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권자 등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소송이 지난 대선에 비해 전례 없이 급증했다며 최근에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주요 경합주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선거 규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26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6일 통과된 개정안에는 선거 결과 인증은 모든 표가 정확하고 완전히 개표, 집계됐다는 합리적인 조사 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공화당이 조지아 선관위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근 조지아주 공화당 위원들은 선거 결과 인증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이어왔다며 개정안은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선거 결과 인증을 미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투표권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를 고소했습니다.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또 애리조나주 주지사인 케이티 홉스가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홉스 주지사는 지난해 유권자 등록을 홍보하고 우편 투표함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은 주지사에게 선거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11월 선거 전에 이러한 소송들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많은 양의 소송은 선거 일에 혼란을 야기하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사건을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어제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2024년 대선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맨해튼 너머의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것이라며 법원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유죄 판결이 나왔고 대선을 7주 앞둔 오는 9월 1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법원의 선고를 연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공무상 면책 특권을 부여한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유죄 판결에 의의를 제기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선 퇴임 후에도 형사상 면책 특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담당 재판부인 후안 머천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에게 관련 재판의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변경 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측은 지난해에도 같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머천 판사가 선고하므로 트럼프 측의 이런 노력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한국 연예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 비메오, 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플랫폼 85개 채널에 올라온 영상 95,820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딥페이크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 중 53%가 한국 국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인이 20%로 뒤를 이었고 이어 일본 10%, 영국 6%, 중국 3% 순이었습니다. 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가운데 99%는 여성이었고 94%가 연예계 종사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딥페이크 피해자는 대부분 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이었는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가장 많이 활용된 세계 상위 10명 중 1위부터 7위, 9위가 한국 가수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한국인인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가장 큰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 정치, 허위 조작 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특히 노골적인 성격의 딥페이크 제작물에 더 취약하다고 짚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98%는 음란물이었으며 음란물 사이트 10곳 중 7곳에 딥페이크 음란물이 올라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3,725건이던 딥페이크 음란물은 2023년 21,019건으로 1년 새 464%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의 딥페이크 영상물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가짜 음란물을 생성, 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전기차 충전 및 대체 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9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 모두 5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9,200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 포트가 추가로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5억 2,100만 달러의 보조금 가운데 3억 2,100만 달러는 전국 41개 커뮤니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머지 2억 달러는 대체 연료 회랑을 따라 구축되는 10개의 고속 충전 프로젝트에 각각 지급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대선 경합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현재 19만 2천 개의 전기차 충전 포트가 있으며 매주 대략 1천 개씩 새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에서 포드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 등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충전망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1년 넘게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업체의 전기차가 테슬라의 충전망을 이용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테슬라의 충전 커넥트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어댑터가 필요한데 현재 이 두 가지가 모두 미비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친 회사는 포드와 리비안 두 곳뿐이며 업데이트를 완료한 경우에도 테슬라에서 충분한 어댑터를 공급받지 못해 대부분의 전기차 운전자들이 테슬라 충전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중산층이 은퇴 연령을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미은퇴연구센터가 28일 중산층 5,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성인 중 52%는 65세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의 소득은 연소득 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일을 계속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압박입니다.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보험업체 노스웨스턴 뮤추얼은 보고서를 통해 은퇴자들은 최소 150만 달러가 있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계좌의 평균 잔액은 6만 6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401k에 의존하는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 직장연금에 납입을 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으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401k의 경우 자율적으로 저축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많은 가입자가 납입 비율을 낮추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페널티를 감수하고 401k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1k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조기 인출을 해봤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 길어진 것도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시 못할 수준이 됐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최근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10명 중 2명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판 다이소로 볼 수 있는 저가용품 소매업체 달러 제너럴이 암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48개 주에 2만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달러 제너럴은 지난 8월 2일로 끝난 회계연도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5%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이상 영업한 매장 매출만 집계한 것으로 회사 자체 전망치나 월가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매출 증가분도 식품과 같은 소모품에서 나왔습니다. 의류나 계절용품, 가정용품 등의 임의 소비 품목은 판매가 줄었습니다. 테네시주에 본사를 둔 달러 제너럴은 다양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1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시골 마을과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 핵심 고객은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불확실한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는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끼는 계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바소스 최고 경영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달러 제너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고객은 주로 연소득 3만 5천 달러 미만 가구이며 이들은 현재 재정적 제약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물가 상승과 고용 약화, 대출 이자 비용 증가로 6개월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밀린 잠을 보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장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심장학회 회의에서 중국 연구자들은 영국의 건강연구 데이터베이스인 UK 바이오뱅크 참가자들의 수면과 심장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건강 데이터베이스에 스스로 수면 시간을 기록한 99,903명 가운데 수면 시간이 7시간에 못 미치는 19,816명을 수면 부족 상태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주말에 잠을 잔 시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약 14년에 걸쳐 각 그룹을 비교한 결과 주말에 잠을 가장 많이 잔 그룹은 주말에 잠을 가장 적게 잔 그룹보다 심장병에 걸리는 비율이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주말에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심장 건강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인디애나대 의대 수면의학과 부교수인 무하마드 아딜 리시 박사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 이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주말에 몇 시간 더 잔다고 해서 평소에 수면 부족이 끼치는 악영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시 박사는 주말에 더 오래 자면 피로와 졸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노출되기 쉬운 비만 위험 등을 줄이지는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은 총 108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669건은 뉴욕시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420건은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증오범죄법에 따라 주 차원에서 증오범죄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증오범죄 동기를 살펴보면 절반에 해당하는 약 543건이 종교 증오범죄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종교 증오범죄 중 80% 이상이 유대인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인종 증오범죄는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 성소수자를 겨냥한 증오범죄는 약 17%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건수는 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를 찾은 관광객이 3억 63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욕 주지사실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페어 관광경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에서 벌어들인 관광으로 인한 직접 지출과 연계된 수입은 880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1370억 달러가량의 경제적 효과도 야기했습니다.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최고치라는 게 주지사실 설명입니다. 뉴욕주는 올 가을 관광객의 가을 여행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 단풍 시즌을 시작하고 오는 11월 중순까지 단풍 업데이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유합니다. 주지사는 가을 단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노동절 이후부터 신종 변이를 막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2일 연방식품의약청이 승인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KP2 변이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부터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고 있고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19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업데이트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장소는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규 백신부터는 팬데믹 초기처럼 무보험자가 공짜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비트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VS 등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 업데이트 백신 가격이 약 201달러 99센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 레빈 맨하탄 보로장은 최근 불법 차량 번호판을 일컫는 고스트 플레이트의 암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페이스북, 틱톡, 크레이그리스트 등에 대해 이 같은 거래를 중단하고 단속 등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레빈 보로장은 불법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은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톨비를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갈수록 도심 보행자 및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가 돼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신호 위반 차량들 중 불법 차량 번호판 부착 차량들의 비율은 전체의 5%로 약 10만 대에 달합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 불가로 인한 톨비 미징수액과 교통신호 위반 벌금을 부과하지 못한 금액은 연간 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모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금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